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 소통창구로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빈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려달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전해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유 변호사는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다름 아닌 오보 논란입니다. 저희도 인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5일 문화일보에는 윤석열, 박근혜의 반 이재명 연대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이 쓴 칼럼 형식의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의 핵심은 박지만 회장과 친박 핵심 인사들이 최근 몇 차례 만나 대선 전국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해당 인사들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공감대라는 말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왜냐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회 해당 보도에 따르면 큰 맥락에서 대략 세 가지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의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거였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는 사면이 될 텐데 가혹한 정치 보복을 자행했던 문 정권이 정략적 사면을 하면서 화합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언젠가 사면이 된다면 연예기획사가 사들인 내곡동 사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였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박근혜 성정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편으로 박지만 회장이 누나를 위해 전셋집을 얻어 모시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내년 대선과 관련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현재로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한 윤석열이 예쁠 리는 없지만 야당 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고 집권하면 거대 더불어민주당과 맞서며 문정권 적폐를 확실히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다만 홍준표, 원희룡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박근혜 세력의 최고 관심은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지만 회장도 윤석열이 면담을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박 정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치적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고 이들은 비판하고 있다는 게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박지만 회장이 문화일보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과 친박 핵심 인사들이 몇 차례 만나 대선 전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의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건데요. 박지만 회장은 정정 요구 차원에서 문화일보에 편지를 보냈고 문화일보는 어제 편지 내용을 지면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문화일보에 보낸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이번 대선 당일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지금까지 주변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야당 집권을 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느냐는 주변의 물음에는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편지에서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육사 37기 동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주변에서는 말한다. 박 회장은 편지에서 어떤 선택이든 책임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지 후보의 인격이 본인의 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덧붙여 해석의 여지는 남겼다. 박 회장은 대선 전후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하루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연예기획사가 사들인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을 모른다면서 다만 사저를 구입한 기획사가 밝힌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된 날 잠시 보고 그 이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항상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면서도 사업도 바쁘지만 성격상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이 누구인지 모르고 친박 모임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수준 높은 국민이라면 그만큼 좋은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상이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박지만 회장의 반박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측근이 누구인지 모르고 친박 모임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분명 이도훈 논설위원은 해당 보도에서 박지만 회장과 친박 핵심 인사들이 최근 몇 차례 만나 대선 전국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만 회장은 그 친박 핵심 인사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친박 모임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누군가가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에게 박지만 회장의 이름을 팔았고 그게 곧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 대선 전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해프닝과 관련해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캠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캠프에는 적지 않은 친박 인사들이 합류해 있는데요. 홍준표 캠프 측 이현주 전 의원은 경선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며 기자가 소설을 썼을 리 없으니 윤 후보 측에서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지 않을까 싶다. 당시 그 오보가 나오자마자 진성호TV 등 일부 윤지지 성향의 유튜브에서 기다린 듯 그걸 퍼뜨린 걸로 보아 기획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말인즉슨 대선 전국에서 친박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윤석열 캠프 측 인사가 거짓 정보를 언론사에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옥중 편지로 메시지를 낸 이후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만 회장조차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곧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인 양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정말 그 질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만이 취재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겠지만 지난 총선에서처럼 자필 옥중 편지 등과 같은 검증 가능한 메시지가 아닌 이상 언론 보도 또는 친박 인사들을 자처하는 인사들의 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